어, 뭐 사과와 관련된 시들을 한번 중간에 어, 한번 했는데요. 뭐 겸사겸사 해서 뭐 독서 유산 시도 이번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유산, 이 책을 읽는 것과 산을 다니는 것, 이 우리 등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등산이 오로지 산을 오르는 거라면 이제 유산은 산을 즐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유산과 독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독서 유산입니다. 독서 유산 책을 읽다와 유산 산을 논일다 거닐다 유람하다 그죠 유람하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두루두루 돌아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독서 유산시에서 이제 유산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산록 이렇게 해서 유산기 이렇게 유산기, 유산록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제 썼습니다. 태계 선생의 경우에도 소백산 유산기 뭐 이렇게 해서 소백산을 유람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적은 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의 뭐 소백산 유산기를 필두로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유산록, 유산기 이렇게 해서 산을 그 유람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전에 뭐 인자유산, 그죠? 인자요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어진 사람은 그죠? 산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 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어떤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제 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안연히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이 극기복례 이렇게 했거든요. 극기 이 나를 이겨가지고 예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마 이제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극기복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거죠.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예로 돌아가는 것, 그죠? 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다가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다면 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극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극기의 방법에 대해서 안연히 그러면 극기의 방법을 묻습니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언.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죠?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비례물동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죠? 듣지도 말고 청 듣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행동하지도 마라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행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예가 아니면 바로 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가 아니라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극기해야 예로 가는데 예가 아니면 보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요 뒤에 거 요 빼버리고 나면 결국 극기가 남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다. 나를 이겼다. 이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것을 잘하고,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는 것을 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잘하자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사람인데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다산의 경우에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 인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인이라고 했을 때, 인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인 것 같으면 두 사람은 곧 바로 이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정말 정말 어렵죠. 예,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부가 가장 쉽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지 혼자 공부하는 거 공부가 제일 쉬워요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 일단 거기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나 혼자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공부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제 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제일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닌 겁니다. 예, 그거는 자기 사익을 부리려고 하는 도적과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사익을 굴린다? 그것은 뭐 결국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결국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잘함으로 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상대와 내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지어지선. 지선의 경지로 가는 겁니다. 지선입니다. 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지선의 경지죠. 바로 이 지선의 경지로 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선에 머무르는 거죠. 지선으로 가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공부이고, 공부의 목표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부와 같이, 공부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산이 지니고 있는 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산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을 유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인을 키워가기 위한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산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요산이다. 그죠? 요입니다. 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인자는 요산입니다. 지자는 요수고, 그죠? 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에는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요소, 산수를 통해서 산수 속에서 우리의 인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매 과정이나 인해 과정이나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잘 사는 겁니다. 예, 잘 사는 것.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관계를 잘 하면서 사는 것. 내가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주고 내가 가지고 내 부분을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것.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결국 공부의 목표이고 산을 오르는 그런 유람하는 것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전 어른들이 바로 이 산을 다니면서 그냥 다녔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늘 지필묵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계 선생의 경우에도 그렇고 옛날 선비들은요, 다닐 때 지필묵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람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죠. 그러면 뭐 태계 선생의 경우에도 소백산에 올라서 석공까지 데리고 갑니다. 석공이 뭡니까? 돌에 이렇게 새기는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글을 써서 이제 바위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전부 이 선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같이 가면서 벼루도 들고 가고요. 그러니까 지필묵을 항상 이제 뭐 예전에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동행하는 거죠. 동행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적고 요즘은 펜이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요 뭐 펜 하나 요거 들고 가면 종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메모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노트 있잖아요. 노트. 이 노트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항상 메모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모를 하고 어, 다니는 것. 뭐,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 서원이 길었는데요. 자, 이 글은 지금 이제 명제선생유고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명제라고 한다면 윤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윤증이라고 하는. 이 윤증이라고 하는 분은 금산이죠.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분입니다. 이 윤증은 이제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고, 윤중의 이제, 어, 그렇죠. 윤중의 조부, 그죠. 윤중의 조부가 되죠. 윤중의 조부가 되는데, 윤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계 성혼이라고 하는 분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혼이라고 하는 분이 왜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이 어떤 분이냐. 자, 이걸 보면 여기 자, 요 보세요. 자, 이 목은 이세, 이 포원 정몽주, 양촌 곤근, 자, 요렇게 사승관계가 됩니다. 요렇게 사승관계가 내려오는데, 자, 옆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동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불현저 신현 선생,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선조가 되고, 이 목은 이세이 되고, 요 같은 동시 이세기 제자가 이제 포원 정몽주죠. 물론 이제 요렇게도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요렇게 연결이 되는 포원이 이 정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원 선생이 유학의 이제 조선 성리학의 조종이다. 가장 중심된 인물이다. 이 포원과 바로 이 삼봉이잖아요. 이 삼봉이든지 포원이든지 뭐 이런 어떤 분들은 다 모근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근과 이제 불현재 선생이 동시대에 원나라 원나라 태종이죠. 원태조의 스승이었기도 하고 신년 선생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원나라에 명나라에 이렇게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명태조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또 이렇게 스승을 지냈던 인물이 바로
요 신현 선생이고요. 모근이색, 포은 정몽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포은 정몽주 선생이 조종이 되고 포은의 제자가 양천권근, 야한길제 이렇게 되죠. 자, 야한길제의 제자가 누구냐면 강호 김숙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숙자 선생에게서부터 바로 선산이 중심이 됩니다. 한국 유학에 있어서의 중심지, 바로 선산. 지금이 구미죠. 구미 선산입니다. 그래서 강호 김숙자 선생이 그 선산에 계셨기 때문에 이 바로 이제 김숙자의 아들인 김종직, 아들이면서 제자죠. 이렇게 내려와서 김종직 선생이 계시고, 이 김종직 선생의 제자가 바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김종직 선생하고 같은 동방, 같은 때에 과거 급제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손소, 이 양동의 손소. 손소의 두 아들인 이 손계돈, 손중돈 선생이 바로 김종직 선생에게 가서 이제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제자죠. 요 밑에가 전부 제자예요. 제자이고 한원당 김갱필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두 정여창, 한원당 김갱필, 정암 조광조, 요 해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 정여창, 김경필, 조광조, 해제 이연적, 태계 이황이 이제 동방 오현이 되죠. 그래서 이 오현이 되고 자, 요 해제 이연적에 이제 마음의 심적인 어떤 스승이 마음으로의 스승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늘 스승으로 여길 만큼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해제 이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제 이현적 선생을 존경하고 늘 경모했던 인물이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 이제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으로 내려오면 자, 태계 이황이 남인이 되고 남명 조식 선생이 북인이 되죠. 그래서 남인 북인이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영랑학파가 되고 이제 동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남명과 그 태계에서 함께 배운 분이 바로 한강 정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강 정구의 제자가 여흔 장현광이고요. 장현광의 제자가 바로 쌍봉 정국후가 됩니다. 여기 뭐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왔는데 아무튼 이 장현광의 제자가 쌍봉 정국후입니다. 그래서 요 우리 지역에 이 여흔 장문관과 쌍봉 정국후라고 하는 두 인물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이 쌍봉 선생은 이제 효정의 이제 어릴 적 왕자 시절의 스승이 바로 이제 쌍봉 정국후입니다. 이 명제 윤정이라고 하는 분도 바로 효정 시절의 이제 인물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해제 이연적, 태계 이황, 남명 조식 하면서 요 동인이 형성이 되잖아요. 동인이 형성이 되고 여기 한원당 이 전필제의 제자인 한원당 김굉필 선생의 제자가 정암 조광조이고 정암의 제자가 이제 율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암의 제자가 율곡인데 요렇게 우계 성원 선생하고 율곡 선생하고 이제 같은 계열이죠. 같은 이제 동학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율곡 선생은 계열이 바로 노론이 되고 우계 선생의 계열이 바로 소론이 됩니다. 여기서 나뉘어져요. 우계, 성혼. 그렇다면 윤정의 할아버지인 윤황이라고 하는 분이 성혼의 뭡니까? 사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제 윤정이라고 하는 분이 성혼과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율곡과 성혼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그에게 모두 배운 사람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고 요 김장생 선생하고 충봉 조훈이 이제 같은 동학이고요. 자, 여기서 사계에서 내려와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송중길 선생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동문서학을 하게 되는데 우암과 동춘당에게
이 배웠던 인물이 바로 윤증입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윤증과 우암은, 즉 명제와 우암은 나중에 절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신황국이라고 하는 이 우암과 우암과 명제의 경우에는 22살 차이 납니다. 이 우암이 그 22살 위죠. 스승이고요. 김집이라고 하는 분이 윤정에게 우암을 스승으로 소개를 시켜 주었던 이 김집은 이제 사계 김장생의 광산김씨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윤정이라고 하는 분은 결국 이제 기호 학파에 있어서 이 노론 소론에 합쳐서 어디에 휩쓸리지 않는 유연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암은 굉장히 곧은 뭐랄까 딱 부러지는 이런 인물이었고, 이 명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한 이렇게 막 탁탁 이렇게 뭐 잘려지는 이제 이런 인물이 아니라 유연하게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윤중 선생이다. 그래서 우암의 경우에는 이 시절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 대신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윤중의 경우에는 이 양명학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양명학까지도 그래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암은 양명학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양명학을 믿는 사람들을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쳐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암에게서 배웠지만 이 명제가 결국 이제 우암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우암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그거는 이제 윤중의 부친과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윤중이 스승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내려오다가 나중에 그때 사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스승을 버린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되죠. 그래서 명제 윤중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20살 20대의 세자 시강원에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20살 시절부터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윤증입니다. 윤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증이라고 하는 분이 손자 동원에게 이제 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이 편지글 한번 이야기한다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리저리 이제 두루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윤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우암 송시열도 한번 떠올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계 성혼, 율곡이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동인과 서인 이렇게 해서 노론과 소론, 그 다음에 남인 북인 뭐 이렇게 큰 그것을 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금산 분이잖아요. 금산,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뭐 대산이라든가 우의정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윤정 명제 선생이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10살 때 쓴 시가 엄청난 시입니다. 10살 때 시를 썼는데 처마 밑에 거미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보면 거미가 매달려서 그물을 치니 가로지른 다음엔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
잠자리야, 잠자리야, 처마 밑에 제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그물을 치니까 잠자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거미줄 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어,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 잠자리야 처마 밑에 가지 않기를. 이게 절구입니다. 절구를 이제 써서. 그래서, 뭐, 자, 거미라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그 10살 아이가 쓴 시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아주 철학도 사색적이죠. 10살 아이가 거미가 이제 줄을 쳤는데 가로 세로로 해서 친다. 잠자리야. 처마 밑에 가지 말아라. 조심조심해서 처마 밑에 가지 말아라. 잠자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거미를 위한 겁니까? 어, 잠자리를 위한 거겠죠, 그죠? 호시탐탐 노리는 거미의 모습.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그물이 쳐져 있는 그 부분들을 늘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삼갈 신자를 이렇게 써요. 삼갈 신자를 써서 신물 말아라. 첨전, 처마 아래로 가지 마라. 첨전 뭔데? 이거는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처마 첨에 처마 첨 앞전자 첨전. 자, 아무튼 자, 요 시가 있습니다. 변산에 유람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찌 산을 유람하는 정취를 알겠느냐. 다만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서 떨어져 다치는 것을 막도록 해라. 자, 할아버지로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병이 나지 않도록 10분 조심해서 나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도록 해라. 자, 앞에는 이제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손자를 이제 손자의 근심하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여기서는 보십시오. 독서는 살은 유람할 때에도 패해서는 안 되니 책을 끼고 가도록 해라. 산을 갔는데 책을 가지고 가도록 해라. 독서는 산을 유람할 때에도 패해서는 안 되니 책을 끼고 가도록 해라. 여러분들도 책을 가지고 산을 한번 올라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등산이라 하잖아요. 등산. 반드시 저기 가야 되겠다. 오늘 중으로 저길 가야 돼.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오로지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산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산이 아니라 산을 유람하면서 그곳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 교훈적인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산을 다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오늘 지금 이제 이 녹화를 하는 게 토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양동에 가서 이제 관례를 하고 왔는데 관례하면서 KBS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례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냐.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전통과 또 관리가 행해지지 않는 부분들, 관리를 해야 하는 어떤 부분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관리를 저 양동 마을에서 관리를 12년 했어요. 올해가 1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행해 왔는데, 원래 이제 그 K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뭐 이리저리 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례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라는 거요. 너무 가볍게 재밌는 것만을 찾고 즐거운 것만을 찾고 이제 늘 행복해야 하고 그죠? 요즘 우리들 사회에서 가장 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해야 하고 재밌어야 하고 특히나 이제 공부까지도 재밌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미있는 거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가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밌는 공부를 하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어느 사회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재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이렇게 진지하고 좀 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그런 사회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했는데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삶을 이해하고 너무 가볍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만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중할 필요가 있고 진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인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당구를 하는 것이 낯설어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요즘 최근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도 있고 저는 또 인문학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훼손되어 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들의 이제 몫이고 책임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지 않는가. 이제 말이 딴 것으로 지금 가버렸는데요. 자, 독서는 등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 됐나요? 이 독서는 산을 유람할 때도 폐해서는 안 되니 책을 끼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공책 하나를 준비해서 유산록을 만들어 날마다 기록했다가 나에게 보여주어 나로 하여금 자리에 누워서 유람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산록, 유산기, 그죠? 항상 이 독서를 하면서 책을 등산을 하면서 글을 남기도록 하는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글을 항상 하루에도 뭐 한 30분씩 뭐 메모하듯이 어, 메모하는 부분들도 하루에 계속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명제 윤증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손자인 윤동원에게 당부하는 그 말을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은 어떻게 산을 올랐을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 인설 유산사한데 그죠? 금견 유산 사 독서라. 이 뭐 독서는
그죠? 독서를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산과 같다고 말한다. 그죠? 사람들은 독서, 책을 읽는 것을 유산과 같다고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자, 말한다. 지금 뭡니까? 지금 보니 역시나 유산은 뭡니까? 독서와 같구나 라고 합니다. 사독서, 독서와 같구나. 공력 진시 원자하고 그죠? 공력 힘이 다하는 때에 그죠? 힘이 다하는 때에는 그 근은 그죠? 그 근은 원래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죠? 공력이 다하는 것은 원래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자 힘이 다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등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심, 얕고 깊은, 이 얕고 깊음을 얻는 것이죠. 얻는 거. 여기 얻는 곳 이렇게 되는데 얕고 깊음을 체득하는 거죠. 체득하는 것은 모두 청은 모두 뭡니까? 얕은 도랑, 이 도랑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얕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요? 또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첫 발자국부터 나아가는 이 걸음에서부터 그 공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간, 웅기,인지, 묘하고 그죠? 자간 앉아서 뭡니까? 구름의 기운을 보고서 그죠? 구름이 확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서 뭡니까? 거기에 인해서 요 자간, 웅기 이 구름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서 그것에 인해서 묘한 이치, 자연의 묘한 이치를 뭡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묘한 이치를 알게 되고 행도 감이 다하는 거죠. 감이 다한 그 원두 끝지점에서 가는 것이 다한 원두는 이제 그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원두 근원 원자에 머리 두자 이거 되네 꼭대기 원두 근원이죠. 행함이 다한 근원에서 시작한다 뭡니까? 비로소 처음을 깨닫는구나. 자, 이 출발점과 이제 마침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삶의 그 어떤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에 올라서 그죠? 높은 곳을 찾기를 그죠? 공등 그대들에게 명구하느니 멸려하느니 이제 힘쓰라고 말하고자 하느니 노세중철 이제 노세중철 철자는 그칠 철자입니다. 요 그칠 철자 이 괴자는 부끄러워할 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노세해서 그러니까 이 태계 선생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이때가 보면은 50 가까이 되었으니까 노세한 나이 늙은이 노세한 것 때문에 나이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중도에서 그칠철이라고 했죠. 그쳤다. 그 다 못하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중도에서 이제 멈췄다는 거죠. 자, 노세하야 중도에서 그쳤으니, 그죠? 그쳤으니, 이, 내가 부끄럽다.
내가 심히 몹시 아주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서 그친 내가 심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점에서 아래에서부터 쭉 단계별 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책을 읽는 것도 사자서학, 그죠? 동몽선습, 경몽여결, 그 밑에 이제 축구, 그죠? 사자서학, 축구, 그 다음에 동몽선습, 경몽여결, 뭐 소학, 이제 사자서학부터 해서요. 사자소학, 축구, 시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축구가 필요하거든요. 축구. 그 다음에 동몽선습, 이래가 동몽선습도 배우고, 경몽여결, 그죠? 기초서적입니다. 소학,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배우죠. 대학을 배우고 난 뒤에 뭘 배웁니까? 그 다음에 논어를 배우고요. 논어를 배우고 난 뒤에 맹자를 배우고요. 맹자를 배우고 난 뒤에 뭡니까? 중용을 배우고, 중용을 배우고, 시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전, 예, 서경을 배우고, 마지막에 주역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다른 사람의 문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동인 기호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이냐 해서 이기에 대한 어떤 천리,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학문이 단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물은 거꾸로 내려오는데 물이 거꾸로 내려오면서 웅덩이가 있으면 여기 펄짝 건너나냐? 아닙니다. 그죠? 이 내려오다 보면 웅덩이가 있으면 이걸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이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나 모두가 뭡니까? 이치대로 사는 겁니다. 이치인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것이 이치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이치라는 거죠. 그 이치를 가지고 물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죠. 그건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산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유산을 통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치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 산을 유람하는 것도 공부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독서인설 유산사 금견 유산사 독서 공력진시원자하 심천 천심 득처 총유거 자간 운기인지묘 행도 원두 시각초 절정 고심면 공등 노세 중철 괴 심여 자, 이 시를 꼭 참 좋은 시입니다. 태계 선생님 시인데 좋은 시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모곤이색 선생이 또 독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예, 요거는 이제 해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독서는 산을 유람하는 것 같으니 깊고 얕음이 모두 스스로 얻나니 맑은 바람은 공허한 데서 불어오고 우박은 어두침침한 데서 쏟아지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리, 이치라고 하는 거죠. 이 이치예요. 이 이치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치입니다.
신상구는 신상구에 맞는 이치가 있고, 그죠?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각자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개를 사람답게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치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아마 개를 키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산책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개를요, 자기 자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하죠. 당신은 개를 낳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다고 이야기해요. 아들아, 이렇게. 그러면 엄마는 개입니까? 갑자기 나온. 자, 검은 용은 깊은 못에 설어 있고, 봉황은 팔방 끝에서 나는도다. 정미에 관한 16글자는 정과 미, 이 정과 미라고 하는 16글자. 요거는 뭐냐면,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여 유정유일이라서 윤직걸중이라고 하는 이 16자입니다. 이 충룡의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충룡은 하위지 자기하고 자사우 도하 기질 기전이 다 자기하라. 계자상구로 성신이 개천이 극하나니 이 도통지전이 유자래이라. 기현어경에 즉 윤집걸중자난. 기현어경에 즉 윤집걸중자난. 예? 순지 요지 요지 소위 수순야요. 그러니까 윤직걸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전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의하여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걸중자는 이랬어요.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여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걸중자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자죠. 16자는 순지 소위 수우야라.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미라고 하는 것은 정미의 16자는 바로 중용에 나오는 이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여 유정유일이라서 윤직걸중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16자는 분명 가슴 속에 들었거니와 목은 이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자를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은 이색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까 지워버렸나요? 이제 아까 도학을 쭉 그리면서 위쪽에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가슴에 들었거니와 그 밖에 수많은 서적을 읽어서 박약으로 하늘의 법칙을 보았노니. 목은 이색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시를 보면 대단해요. 왕자의 교화는 오래도록 적막하고 대도엔 가시나무가 가려 있더라. 누가 알겠는가? 이 비난한 삐집에서 책을 덮고 길이 탄식하는 줄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와 관련된 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